자, 거기 하나만 설명 더 하면 형질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형질.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도 이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완두콩 기억나는 사람은 완두콩이 둥그런 완두콩이 라지알이라는 유전자고 쭈글쭈글한 완두콩이 스몰알이라는 유전자라고 했을 때 어떤 완두콩이 항상 유전자는 한 쌍, 왜냐면 염색체가 한 쌍으로 창동 염색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유전자도 한 쌍으로 존재하거든. 이 한 쌍의 유전자를 계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라지알 두 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라지알 스몰알을 가질 수도 있고 스몰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학교 때 배운 내용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둥글고 이건 둥글고 이거는 주름살. 이게 음성연성하고 관련된 있는 뒤에 다 설명할 거야. 근데 이게 겉으로 드러난 걸 형질이라고 그러고 이 생명체 안에 담겨 있는 유전자를 계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가 겉으로 드러난 걸 형질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니네 몸 안에 DNA 안에 세포 안에 DNA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어도 그 정보가 겉으로 드러나야지가 형질이 되는 거야. 그건 통합과학 때 나와요. 통합과학 때 보면은 유전 정보가 전사 번역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 전사 번역해가지고 겉으로 단백질을 합성을 하고 어떤 생명체의 겉으로 드러나면 아 그게 유전자가 발현되어서 겉으로 보이는 형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말을 되게 어렵게 표현하지만 하드디스크 안에 들어있는 0101010001은 디지털 정보야. 그건 유전자일 뿐인 거고. 그걸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거는 발현이 되는 거고. 그걸 실행을 했더니 음악이 나오고 동영상이 나오는 건 형질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유전자가 실행되는 과정을 발현이라고 그러고 유전자가 발현돼서 우리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 있잖아. 머리카락이 무슨 색이고 곱슬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형질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애매모호하게 연결되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읽어보고 단어 잘 모르겠거나 단어의 사용을 잘 모르겠으면 꼭 물어봐야 돼. 이게 익숙치 않으면 말이 헷갈려서 많이 틀리게 생겨요. 그리고 문제 안에서 그러니까 내용에는 이론 파트에는 없지만 문제 풀다 보면은 아까 전에 핵상 찾는 거에서 뭐 EN이냐 N이냐 뭐 염색체 찾는 거에서 암컷이냐 수컷이냐 찾는 것도 많이 있거든. 그러면 짝으로 다 맞춰보고 남은 한 짝이 모양이 똑같으면 암컷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짝 안 맞는 게 없으면 암컷이고 짝 맞췄는데 마지막에 남은 두 개가 모양이 다르면 걔는 수컷, XY 염색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잠깐 보고 넘어왔던 186페이지 세포 분열을 볼 겁니다. 체세포 분열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세포가 아까 전에 분열하기 직전에 원래 세포의 염색체는 2N은 4인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지? 얘랑 이 녀석의 차이점은 결국에는 똑같은 거야. 모세포랑 딸세포랑. 근데 세포 분열은 왜 하는 거냐면 세포는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효율이 떨어져요. 그거 중학교 과정에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거든. 거기 보면 세포 분열에 의해 있나? 여기는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통 가끔 물어보니까 알아도 세포가 그냥 자라기만 잘하면 부피당 표면적이 갈수록 감소합니다. 부피당 표면적.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게 되면 부피는 많이 커지는데 겉에 닿는 면적이 줄어들어요. 왜 커지면 면적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정육면체로 모양을 잡아도 되고 구로 잡아도 되는데 반지름의 크기가 구로 설명할게. 반지름의 크기가 2배로 커지면 부피는 8배로 커진단 말이야. 세제곱이니까. 3분의 4 파이 r 3승 세제곱이니까 8배로 커져. 근데 건널비는 4 파이 r 제곱이니까 4배로 커지게 돼. 그래서 반지름이 2배로 커지게 되면은 부피는 8배로 커지는데 표면적은 4배로 커지는 거니까 부피당 표면적은 오히려 감소해 버린 거야. 덩치가 커진 거에 대비 표면적은 오히려 줄어든 느낌인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포는 바깥이랑 끊임없이 물질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통합과학에 나오죠. 물질 교환을 해야 되는데 표면적이 줄어드니까
세포가 덩치가 크면 더 많은 물질이 들어오고 더 많은 물질이 나가야 되는데 부피당 표면적이 감소해버리니까 물질 교환에 불리해지게 돼요. 그래서 세포는 분열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라는 게 생명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분열을 하는 세포와 안 하는 세포가 있으면 하는 세포가 생존에 유리했다는 거죠. 세포가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결국에는 그래서 분열을 해야만 하는 거야. 자, 거기 보면 세포 주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간기와 분열기가 있는데 간기는 평소야. 룰루랄라 룰루랄라. 그리고 분열기는 뭐냐면 분열해야겠는데 하면서 이제 분열을 하는 거죠. 간기는 지원기, S기, G2기까지를 간기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M기라고 돼 있는 데는 이제 분열기가 되는 거야. 거기 이제 원 그래프로 이렇게 나와 있지. 원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사이클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율도 비율이지만 분열 시기가 이렇게 있고, 그렇지? 지원기가 이렇게 있고, S기가 이렇게 있고, G2기가 이렇게 있는데 세포는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 빙글빙글 도는 거니까. 세포가 하나 있다고 치자. 어떤 세포가 있으면 지원기 동안 세포가 자라요. 세포가 자란 다음에 S기랑 G2기 동안 세포 분열을 준비를 해요. 그런 다음에 분열을 해. 그러면 다시 작은 세포 2개가 나오죠. 그럼 걔는 지원기 동안 또 생장을 하고요. 또 S기, G2기 동안 분열을 준비하고 또 분열을 하고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야. 세포의 일생이고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G1기는 단백질, 지질 여러 가지 지질 등 여러 가지 세포 구성 물질을 합성하고 세포 소기관의 수가 증가하면서 세포가 활발하게 생장하는 세포의 생장이 중요한 포인트야. 왜냐하면 G1기라는 건 막 분열을 끝낸 쪼꼬미 세포 2개. 분열을 끝내면 분열이 딱 끝내면 세포가 이따만한 세포가 분열을 하면 조그만 거 2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세포 안에 세포 내 소기관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소프체 이런 게 있잖아.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양이 적어요. 그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세포가 자라는 시기를 지원기라고 그래요. 그럼 세포가 이제 충분히 자라면 분열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S기에 뭐를 하냐면 아까 봤지만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염색체가 똑같은 걸 2개 만들어야 되니까 DNA를 복제를 하는 거예요. 복제를. 이거랑 똑같은 걸 한 가닥 더 만드는 거예요. 이거랑 한 가닥 더 만드는 거예요. 이 시기를 S기라고 해요. S기를 거치고 나면 2배가 되는 거예요. S기 동안 2배로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S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DNA가 복제된다. DNA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든다. 더 만든다. 이런 거야. 복제가 끝난 모습이 G2기야. 이걸 G2기라고 합니다. 이게 G1기야. 그러니까 G2기는 이제 분열할 준비가 거의 다 되긴 했어. 근데 분열하려면 조금 준비물이 필요하거든. 아까 전에 이 방추사라고 해갖고 요 땡겨주는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료가 조금 더 필요해요. 그래서 G2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합성되는 중 세포 분열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기가 G2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추사 재료 다 만들었어. 그러면 G2기를 지나서 이제 분열기로 넘어가게 되면 핵막이 사라지면서 이제 염색체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나는 조금 중간 과정은 좀 생략했는데 분열기로 넘어가면 거기 이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전중, 후, 말 4단계로 보통 나누거든. 전기는 핵막이 사라지면서 염색체가 보이는 시기를 전기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전기 흐르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뭉치면서 핵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중기에는 뭘 하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분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찢으려고 이쁘게 줄지어서 나열한 거야. 책에는 이게 그림이 90도 돌아가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방추사가 연결이 되죠. 이게 중기. 후기는 이게 찢어지기 시작하는 게 후기야. 양쪽으로 당겨가지고 염색체를 반반 나눠. 그죠? 그런데 말기는 뭐냐면 이것만 찢는 게 아니고 이제 세포 덩어리도 이렇게 찢어져야 되잖아. 그치? 이걸 이제 세포 질이라 그랬는데 거기가 이제 2군데로 2덩이로 떨어지려고 쭉 움푹 파여 들어가는 시기 있죠. 그걸 말기라고 해요. 말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핵막이 생기면서 지원기가 시작이 되죠. 얘네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또 이걸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의 세포가 분열해서 2개가 되고 2개의 세포가 분열해서 4개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무한증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세포들은 자기 수명이 다 되면 죽어요.
분열을 하다가 오래된 세포들은 죽게 되고 새로운 세포들은 계속 있게 되고 이 분열 그 세포가 죽음 사이클이 고장난 세포가 암세포야. 죽지 않고 계속 분열만 하는 거야. 그럼 그게 혹이 되거든. 혹이 되다 못해 세포가 너무 많아지니까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해서 주변의 양분을 막 빨아들여. 그럼 주변 세포들이 막 죽어나가. 그게 암이야. 됐죠? 자, 마지막 말기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세포질 분열을 하는 마지막 말기에서 187페이지 위에 보면 동물세포랑 식물세포가 차이가 있는데 동물세포는 세포질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두 개의 세포로 찢어지는데 이걸 세포질 함입이라고 그래요. 근데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어 단단하단 말이야.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게 후기에 이렇게 찢어지고 나면 가운데에 새로운 세포벽이 이렇게 생겨. 점점점점점 하면서 생기죠. 세포판이 형성된다고 그러죠. 이걸 세포판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세포벽이 생겨갖고 두 개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동물세포는 마지막 말기 때 세포질 함입이 일어나고 식물세포는 세포판 형성이 일어난다. 여기는 10번 봐도 지나치지 않아. 완벽하게 돼. 처음하고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가운데 과정은 외워가 아닙니다. 현미경으로 딱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애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애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막 있어요. 현재 중기인 애들도 있고 전기인 애들도 있고 막 뒤축이인 애들도 있고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보고 순서대로 대열을 한 거야. 생물학자들. 아, 요 순서로 대열. 됐죠. 이제 이거 지울 거야. 문제는 생식세포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생식세포의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체세포의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는 생식세포 분열을 할 거야. 그 아래쪽에 보면 생식세포 분열을 하는데 생식세포가 뭔지 생식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야겠지. 자, 어떤 생명체가 있어. 아빠가 있어. 아빠의 세포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엄마가 있어. 엄마의 세포를 봐도 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염색체의 크기와 종류와 개수는 같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손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자식은 다른 종류의 생명체가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자식도 이런 식으로 염색체가 들어있어야지.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유성생식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성생식은 뭐냐면 혼자서 분열해갖고 그냥 자기 자손을 만드는 거야. 단세포 생물이나 그렇게 하는 거거든. 유성생식은 뭐냐면 아빠가 여기서 둘 중에 하나만 들어있는 세포를 하나 만드는 거야. 왜냐면 그대로 엄마 세포 하나랑 아빠 세포 하나 그대로 합쳐가지고는 이렇게 될 리가 없고 한번 엄마 아빠보다 염색체가 많아지잖아. 그치? 엄마 염색체 4개 들어있는 세포랑 아빠 염색체 4개 들어있는 세포를 합쳐가지고 자손을 만들면 염색체가 8개 들어있는 자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밑에 계속 염색체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더 이상 이제 이 생물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빠는 이 둘 중에 개수랑 모양 같으니까 2개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 세포를 만드는 거야. 이런 거. 2개 중에 하나만 들어있는 걸 만드는 거야. 엄마도 똑같아. 둘 중에 긴 거 2개 중에 하나, 짧은 거 2개 중에 하나, 상동 염색체 2개 중에 하나만 들어있는 거야. 아까 제가 EN인 게 있고 N인 게 있다고 그랬잖아. N인 거는 뭐냐면 상동 염색체로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생식세포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 같은 경우에는 생식세포를 만드는 곳이 여자는 난소, 남자는 정소라고 해가지고 거기 안에만 볼 수 있는 거야. 거기 안에만. 식물 같은 경우에는 식물 다른 데서는 보면 전부 다 체세포만 보이는데 생식세포는 식물은 꽃가루라고 하죠. 우리 꽃가루. 수술에 보면 꽃가루 있거든. 그 수술에서 꽃가루 만들고 있을 때 생식세포가 보여. 그리고 암술에는 난세포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게 보면 그 생식세포가 보여. 그러니까 생식을 위해서 남자 여자 암컷 수컷이 만나가지고 자손을 만들 때 반만 들어있는 세포를 만드는데 이 반만 들어있는 세포를 생식세포라고 하는 거야.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정소에서 정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은 생식세포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 보통 이렇게 들어있는 생명체가 체세포를 분열을 하게 되면 이거랑 똑같은 걸 만들면 되는 건데 생식세포를 만들게 되면 똑같은 게 아니고 반만 들어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만드는 과정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이런 순서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G1기, S기, G2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생식세포 분열을 할 때도 똑같은 걸 일단 두 개로 만들어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냥 여기서 반 나누면 그냥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왜요? 그럴 필요 없어. 실제로 관찰을 해보면 생식세포에서도 분열을 할 때 일단 두 개를 만들어. 근데 여기는 조금 색깔을 표시해주는 게 좋아. 색깔을 표시해줄게. 긴 거 하나는 흰색,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짧은 것도 하나는 빨간색. 그러면 이 긴 거 두 개는 빨간색이겠지. 똑같은 거 복제했으니까. 이렇게 빨간색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분열을 시작하게 되면 아까랑 똑같아요. 염색체가 보여요. 요거 두 가닥이 뭉쳐져서 이렇게 되고요.